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빌라 역전세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 뉴스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자, 뚝 떨어진 공시가격 빌라 전세 시장의 불똥, 공시가 급락, 수도권 빌라 80% 보증 불가. 수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공시가 후폭풍에 빌라 주인들 초비상. 아파트에는 반가운 공시가격 하락. 왜 빌라에겐 공포일까? 이런 내용으로 언론사 기사가 도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4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가율이 90%까지만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집값의 100%, 예를 들면 1억인 집에 1억으로 전세가 성립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전세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가 빌라왕 사태죠. 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게 측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전세가와 매가가 같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왕 같은 사람이 전세를 갚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런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 입장에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집값이 1억인데 1억의 전세를 보증해 주는 건 이제 안 되고 그 90%인 9천만 원만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9천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세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뒤에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유명하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전세 보증보험을 발행해줘요. 이 전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물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전세 대출해줘라. 은행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구실이 이 허그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이걸 믿고 전세금을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이 허그에서 주택가격을 책정하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져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KB, 국민은행이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아파트 시세를 근거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잡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하위가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의 140%로 아파트 가격을 측정합니다. 아파트 가격이랑 그 다음에 공시가는 다릅니다. 공시가는 나라에서 매년 산정하는 아파트의 가치인데 이 가치의 140%만큼 아파트의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당 등기부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근데 연립 다세대 주택의 주택가격 산정이 1순위는 해당 등기부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 이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바로 공시가격의 140%를 보겠다. 요거는 2순위는 같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실거주자는 임차인들이죠. 이 임차인들은 투자자들이 빌라를 많이 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뭘 믿고 들어가겠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떼부자인 저도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매물은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드는 절차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또 임차인이 이 보증보험 비용을 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이 아파트 가격, 그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거는 뭐 역전세 문제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가격 산정하는 세 번째 순위는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내려갈 일이 없겠죠. 토지 공시가랑 건물시 표준액 합산 후 연면적으로 140% 내는 금액인데 요거는 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8% 하락했어요.
전국적으로 18%가 하락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가 꾸준히 오르다가 2021년, 22년 꼭지점 찍고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겁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 90%까지 맞추게 되면 너무 많이 전세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죠? 네, 세종 30%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네, 인천 22% 떨어졌습니다. 다음 어디죠? 예, 경기 22% 떨어졌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나 다세대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계획도시고 아파트 위주로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도심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죠. 예, 경매 투자는 인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반지하부터 많이 시작하죠. 왜 반지하부터 시작하냐? 이 고생을 하고 그 고생을 이겨내신 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속설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반지하에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겪어가면서 임대사업자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반지하 빌라를 버텨내신 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은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도 다세대 다가구가 굉장히 많죠. 즉 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 이제 앞으로 2023년 5월에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케이스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60평 A 빌라라는 곳이 있어요. 자, 3억 8천에 매매했고 3억 3천에 전세 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현재 공시가는 2억 3천이에요. 뭐 공시가 2억 3천이라도 공시가 140%, 그 다음에 전세가율 90%를 적용하면 최대 전세가가 약 2억 8,980만 원이 나옵니다. 요거로 이제 구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시가가 2억 3천이죠. 2억 3천 곱하기 1.4 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0.9 하시면 요 수치가 나와요. 이제 요게 5월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월 이후에 서울은 이제 평균인 17%가 공시가가 인하됐어요. 즉 전국적으로 공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서울은 방어를 잘 한 편이에요. 17%가 떨어졌지만 그 17% 공시가가 인하된 걸 가격에 적용하면 공시가 2억 3천에서 17% 하락했으니까 1억 9천만 원이라는 공시가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 1억 9천이라는 공시가를 이제 공시가 140%, 전세가율 90%를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 보증금은 2억 3,9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최초에 3억 3천을 전세를 세팅하려고 그랬는데 졸지에 2억 3천을 세팅하게 되고 내 돈 얼마가 더 들어가죠? 1억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차인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묶어놓고 기다리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전세금과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는 갭 투자 형식으로 빌라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가 재개발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매도를 하기 어렵죠. 근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예측하에 투자를 한 상황이에요. 뭐 이제 지금 부동산 하락기라서 한 1, 2천만 원 그래 하락기니까 내가 내 돈 내야지 생각했다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1억까지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사태죠. 뭐 이렇게 갭이 적은 물건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물건을 잘 하지 않죠. 이게 손품 발품만 많이 들고 임차인 관리만 힘들지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이죠. 즉 이런 물건은 돈이 많이 없는 분들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 이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상승기가 끝날 때 상승 끝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나오는데 저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빌라를 이런 식으로 갭을 적게 해서 맞추는 거 풀피 투자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많이 투자했었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까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결국 하락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 대체재 시장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이 나온 이유는 빌라왕 사태의 후폭풍으로 빌라 전세는 앞으로 보증보험이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내 보증금 날릴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 안 들면 나 전세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필수인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세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빌라왕 사태가 발생한 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 빌라왕 사태를 떠받들여주는 정책이 하나 있었죠. 예, 공시가 현실화율,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었죠. 당시에 다주택자들 때려잡겠다고 이런 정책을 펼쳤다가 1주택자도 재산세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정부에게 항의를 했던 그런 케이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빌라는 이제 일반 풀 전세보다는 반전세로 트렌드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세가를 낮게 맞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이걸 버티고 남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남아있기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해요.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내가 투자를 잘못하면 저 혼자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문제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월급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세 시스템이 천천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또 모르죠. 정책이 바뀌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은 전세가율을 90%까지 떨어뜨리고 그리고 공시가 140%로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얼핏 보면 산수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떼부자인저도 수학에 강한 편은 아닌데 이런 내용을 직접 알아보다 보니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동산 단톡방에서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직접 보도자료를 읽고 내용을 분석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방송을 찍었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고 있는데 결국에 부동산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로소득이 아닌 진정한 노동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재미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